네, 항상 이슈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나는 중국이지만 최근에는 이거를 좀 따라올 수 없을 것 같아요. 공동 부유.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시지 않으셨을까 싶을 정도로 현재 중국 그리고 중국 외에서도 굉장히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단어입니다. 시진핑 정부의 연임 가능성이 전망되는 가운데 공동 부유라는 이 중국의 새로운 질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국내적으로 증폭이 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세션 1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중국 보세라 자산운용의 쉬 샤오보 펀드 매니저님, 그리고 방금 영상으로 소개해드린 국내 최대의 중국 펀드 운용사인 KB자산운용의 김대영 펀드 매니저님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보세라 자산운용과 미리 사전에 인터뷰를 좀 진행을 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그 코로나 상황을 인해서 화상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모신 보세라 자산운용은 중국 본토에서 최초로 설립된 운용사고요. 네. 네, 340조 원의 자산을 운영하고 있는 중국 본토의 대표 운용사입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가 초빙한 쉬 샤오보 매니저님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국민연금인 사회보장기금을 오랜 기간 동안 탁월한 성과를 내면서 운영하고 계신 보세라 운용 대표 매니저입니다. 굉장히 바쁘신 분인데 네.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의 최고 운용사와 국내의 최고 맞습니다. 운용사가 함께 만난 그 인터뷰 궁금한데요. 네, 중국의 공동부유 정책의 영향, 그리고 규제의 영향, 그리고 산업과 시장 전망에 대해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영상 보시죠. 네. 제 공동부유라는 키워드가 강하게 부상을 하고 있는데요. 예전부터 중국의 여러 정책들이 중국의 사회와 산업 그리고 투자자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측면에서 오늘 이 공동부유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앞으로 중국 사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한번 말씀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공동부유가 추구하는 목표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기존 중국 정부의 소강사회 건설이라는 정책 목표에서 이어지는 개념으로 소강사회가 사회경제의 발전 및 빈곤 탈피를 강조했던 반면 공동부유는 사회 구성원의 만족도 향상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말을 인용하면 지역 및 도농 간 소득 격차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발전 과정에서 민생 안전에 힘쓰며 고용, 소득 분배, 교육, 의료, 주거, 연금 등 복지를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는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통해 지방 경제의 발전이 촉진될 것입니다. 또한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의 재분배 작업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조세 정책을 개선하고 기부를 독려하는 방안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쉬 매니저님 말씀 중에 그 행복감 강화 그리고 균형과 민생이라는 말이 유독 귀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최근 다른 나라에서도 뭐 양극화 해소랄까 아니면 기본소득 또는 사회 안전망 강화 등이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중국식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차적으로 중국이 이제 소강사회를 달성한 이후에 성장과 효율에서 분배와 균형이라는 쪽으로 뭔가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러한 새로운 기조는 중국의 산업과 기업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중국 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공동부유란 키워드가 공표된 지 얼마 안 되었기에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만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들을 투자 아이디어에 접목해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산업 업그레이드인데요. 중국 제조업은 더 이상 단순한 세 개의 공장이 아닙니다. 몇몇 분야의 제조 능력은 이미 글로벌 최고 수준이거든요. 이는 정부가 첨단 고부가 가치 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런 추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 첨단 기술 분야는 지속적인 수혜가 예상됩니다. 두 번째로 중소기업 지원이 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전정특신이라는 말이 회자되는데요. 이는 전문화, 정밀화, 특성화, 혁신을 갖춘 중소기업을 가리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이런 기업들에 대한 은행의 대출이라든지 주식 발행들을 통한 자금 확보가 더욱 용이해질 전망입니다. 이번에 베이징 신규 주식 거래소가 열리는 것은 이와 동일한 맥락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중소형 혁신 기업들에게서 향후 많은 투자 기회가 존재할 것이라 판단합니다. 세 번째는 과세에 관한 정책입니다. 부동산세가 시범 운영되고 소비세 과세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관련 산업들에 대해서는 기회와 리스크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네 번째는 민생 안정에 관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의약품 입찰 구매 제도라든지 부동산 및 학원 관련 정책 등을 포함한 교육 영역에 대한 개혁, 그 외에도 연금 정책 변화 등에 대해서 실시 순서와 강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관련 투자 기회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매니저님 말씀처럼 새로운 변화 속에서 그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이 함께 따라오는 것 같고 그에 따른 변화를 고려해서 산업과 투자에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제품을 생각하면 오래전에는 저렴해서 이후에는 가격 대비 성능이 좋아서 중국 제품을 사용했다면 지금은 특정 분야에서 중국 제품이 더 좋아서 쓰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아는 분이 CCTV를 좀 알아봐 달라고 하셔서 제품을 알아보는데 그 중국 제품이 한국 제품보다 가격이 더 높더라고요. 앞으로는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 지속이 될 걸로 보이고요. 그런 소득 분배를 통해서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고 정부의 육성 정책들이 지속되면 그런 소비 성장과 관련된 부분이나 중소형 테크 관련 제조업들의 성장이 계속해서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그 좀 전에 투자 기회와 더불어 리스크에 대한 파악과 대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최근에 교육, 게임, 부동산 등에 대한 규제 우려가 불거지면서 시장에 충격을 주고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규제들이 미치는 영향과 향후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 부유 및 부동산 관련 규제 등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다양한 규제의 출발점과 그에 따른 단기, 중장기적 변화를 분석하고 투자 기회를 식별해야 합니다. 교육산업 규제는 민생 및 사회평등에 관련된 만큼 여론에 민감한 산업인데 상대적으로 높은 강도의 규제가 지속될 수 있어 앞으로도 리스크 요인이 많아 보입니다. 게임 산업 규제의 경우 주로 미성년자 보호 및 기업의 과도한 팽창이 가져오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 산업 자체에 대한 영향은 단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정책이 안정화되는 시점에서 선두 기업들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증가할 것입니다. 부동산 규제의 경우 주택 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또한 경제 분야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책 규제는 유지될 것으로 판단되며 단기적으로 보수적인 투자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규제에도 불구하고 그 게임 산업 선두 기업 등의 투자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말과 그리고 부동산 쪽도 규제 흐름에 따라서 투자 기회를 있을 수 있다. 이런 말들이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규제 불확실성으로 인한 충격이 시장이 크게 과매돌될 때가 있는데 경쟁력이 유지되는 기업이라면 이러한 때가 장기적으로 또 좋은 투자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산업 전망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탄소 중립 테마 등과 연결지어서 전기차 시장이 엄청난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시장에서
여러 기업들이 각축을 벌이고 있는데요. 중국 전기차 산업 및 투자 전망에 대해서 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자동차 산업의 발전은 꾸준히 지속될 것입니다. 현재 산업 발전 초기 국면에서 다양한 해당 기업들이 빠른 발전을 이루고 있는데요. 특히 전기차 산업으로 전환한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기업과 신생 전기차 기업, 그리고 배터리 등 업스트림 산업 체인 기업 등 모두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산업에 대해 낙관적입니다. 물론 일부 섹터에서는 밸류에이션이 상승하면서 주가에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종적으로 중국 완성차 기업 중에서 선두 기업을 선택하여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쟁 구도로 판단할 때 결국 완성차 업체가 점차 경쟁력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네, 최근 중국 시장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전기차 신모델들을 보면 그 디자인이나 성능, 가격 부분에서 굉장히 높은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중국산 전기 자동차인 니오는 이미 테슬라만큼의 비싼 가격을 받고 팔고 있고, 장성자동차 같은 데서 나오는 전기 자동차도 약간 포르쉐와 아니면 폭스바겐 비트를 섞어 놓은 듯한 굉장히 예쁜 디자인으로 젊은 여성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진이나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 사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아울러 CATL 같은 배터리 업체들의 성장세도 굉장히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규제에 관련되어서 악영향을 받았던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서 전망이 좀 궁금한데요. 매니저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중국 플랫폼 기업 전반에 대해 낙관적입니다. 과거부터 축적된 탁월한 경영 능력이 장기적으로 우선 경쟁력으로 이어질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정책 규제로 인한 여파가 장기화될지 지속적으로 분석이 필요하지만 이미 알려진 위험과 여전히 존재하는 성장 공간에 대한 분석을 해보면 장기적인 투자 기회는 여전히 긍정적입니다. 장기적인 투자 기회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신다는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규제 관련 우려들은 알리바바나 메이턴처럼 벌금 부과 등 세부 항목들이 나오면서 서서히 잦아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핵심 사업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투자 매력이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저도 생각합니다. 공동부유와 같은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질서, 그리고 최근 이슈들과 산업 전망들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요. 경제 및 주식시장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까지 리스크 요인은 중국 경제에 대한 추가 둔화일 텐데요. 희망스러운 부분은 정부의 통화정책 여력이 아직 풍부하다는 점과 일부 산업의 경기는 여전히 양호하다는 면입니다. 내년 경기는 소폭 둔화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통제 가능한 수준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시장에서는 미국 테이퍼링에 주목하고 글로벌 경기에 미칠 영향에 대해 더욱 조심스러운 분위기지만 중국 본토 시장에 있어서는 기업 자체의 영업 환경 변화에 더욱 집중해야 하는데요. 중국 정부의 통화 정책은 미국의 테이퍼링보다 국내 환경의 미세한 환경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테마별, 섹터별로 수익률 차별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중국 정부의 추가적인 긴축 정책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금리 상승 또한 제한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국 주식시장 역시 견조한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 판단합니다.
중국의 경우 20년 초중반부터 코로나를 잘 통제해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견조한 성장 그리고 타이트한 통화 정책을 실행해 왔습니다. 따라서 그 미국의 테이퍼링 등 유동성 감소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일 걸로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와중에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쉬 매니저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의 전문 펀드 매니저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앞으로 중국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지,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떤 식으로 이 중국 투자 시장에 접근을 해야 될지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여러 가지 말씀들 해주셨는데요. 김대영 펀드 매니저님께서 이 공동 부유와 중국의 투자 기회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중국은 굉장히 오랫동안 성장 우선 정책을 펼쳐왔고요. 그 결과 지역별 소득별 격차가 굉장히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분배를 잘 해서 이러한 격차를 줄이고 모두가 다 잘 살자라는 게 공동부유 정책이고요. 네. 즉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분배를 잘해서 소득 수준을 높이고 그리고 소비를 부양하는 것을 장기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라는 전략입니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 유망한 투자 기회들을 살펴보면 소비, 의료, 친환경, 그리고 첨단 제조업과 테크 산업 등이 유망할 것 같습니다. 우선 공동부유 정책 하에서는 중산층이 확대되게 되고요. 중산층이 확대되면 소비의 대중화, 소비의 고급화가 지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관련된 소비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투자 기회가 있고요. 아울러서 중산층 확대와 더불어 고령층 확대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의료비 지출 증가는 필연적입니다. 최근 중국 헬스케어 기업들이 글로벌 제약사들과 잇따라 대형 계약을 성사시키고 있는데요. 이런 경쟁력 있는 중국 헬스케어 기업에 대한 투자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동의 쾌적한 삶을 위해서는 환경적인 고려가 필수적인데요. 지금 세계가 탄소 중립에 대해서 되게 강조하고 있고 중국 정부도 이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신에너지 또는 전기 자동차 같은 친환경 관련 산업에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중국 국민의 소득 수준을 높이고 그리고 중국의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중국 정부가 강하게 육성하고 있는 이런 첨단 제조업, 테크 산업, 그리고 국산화 대체 기업 등에는 굉장히 좋은 투자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소비 대중화 고급화에 따른 중국 소비 관련 기업부터 고령화 증가로 인한 헬스케어, 친환경 분야 전 세계적인 트렌드이기도 하죠. 또 첨단 제조의 테크 산업까지 그냥 깔끔하게 딱 떨어지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는 사실 중국 시장 굉장히 폐쇄적이어서 위험하다고만 좀 생각을 해왔는데 앞으로 투자 기회 조금 더 열어두고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대영 매니저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